오늘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정말 미스터리한 프로젝트 하나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바로 헬륨이라는 프로젝트가 가진 역설, 이 모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말이었어요. 실제로 제품도 있고 사용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 심지어 돈도 꽤 잘 버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이 프로젝트의 설립자가 정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뭐였냐면 토큰 가격을 지지해주던 핵심 장치, 바로 그 바이백을 중단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자멸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뒤에 숨겨진 엄청난 전략적 한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이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파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340만 달러. 이게 2025년 10월 딱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우리 돈으로 45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 시장은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왜 굳이 토큰 가격을 지지하는 걸 멈춘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의 반응은요, 정말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공포 및 탐욕 지수가 26점까지 떨어지면서 보시다시피 시장의 74%가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헬륨이 어떤 프로젝트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헬륨이 꾸었던 원대한 꿈, 그 야심찬 비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헬륨은 디핀, 그러니까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개념의 선구자격인 프로젝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대한 통신회사가 기지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와이파이나 5G 같은 통신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인센티브 모델이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여러분이 핫스팟이라는 작은 기기를 사서 집에 설치합니다. 둘째, 이 기기가 주변에 있는 사물인터넷 장비나 다른 사람들 휴대폰에 무선 통신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셋째, 그 대가로 여러분은 HNT라는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 이게 바로 거대 통신사에 맞서는 헬륨의 무기인 셈이죠. 하지만 이 야심찬 꿈이 현실이 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헬륨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왜 시장이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는지 그 무관심의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꽤 험난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 정말 험난했죠.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파트너십을 부풀렸다는 사기 혐의가 있었고 2025년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당합니다. 물론 벌금을 내고 마무리되긴 했지만요. 거기다 커뮤니티의 반발도 있었고 결국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법적, 규제적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은 거죠. 이런 악재들이 터질 때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55달러가 넘었던 토큰 가격이 1달러대로 정말 말 그대로 폭락했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이 거대한 모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말이죠.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왼쪽의 운영 성장 부분을 보면 가입자가 54만 명이 넘고 매일 쓰는 사람이 거의 170만 명이에요. 심지어 텔레포니카, AT&T와 같은 대기업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 시장 성과를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기술적 지표도 안 좋고 분석가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그 모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돈도 벌고 사용자도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시장은 이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그런 과거의 논란들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이 현실 세계의 성공이 시장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헬륨의 이 선택은 결국 실패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전환일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 악재입니다. 토큰 가격을 직접 떠받치는 돈줄을 끊어버린 거니까요.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이백에 쓸 돈을 아껴서 가입자나 핫스팟을 더 늘리는 데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가격 부양보다는 근본적인 성장에 투자해서 미래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카드들도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디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고요. 또 2026 8월 1일에는 토큰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브라질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도 있고 디지털 자산 금고라는 걸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다시 바이백을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잠재적인 호재들이 지금의 이 차가운 시장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진짜 쓸모, 이 펀더멘털이 과연 시장의 비관적인 심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헬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결과는요, 단순히 헬륨 하나의 성공이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